기초연금 합쳐 월 160만 원을 받는 67세 부부. 통장엔 8,600만 원이 있고 지하철 버스는 무료,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에 노인 일자리까지. 이 부부의 실제 생활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65세 이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하세요. 노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65세 이상이신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65세 이후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된 게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연금 나오면 그냥 살겠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은퇴하고 나서 통장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사실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알게 된 67세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부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딱 월 160만 원을 받아요. 통장에는 8,600만 원이 있고요. 지하철은 공짜, 버스도 마을버스는 무료인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게요, 그냥 들으면 빠듯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부부 생각보다 꽤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진짜 혜택들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부부 이야기부터 제대로 해드릴게요. 남편분이 67세, 아내분이 65세예요. 두 분 다 지금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계시고요. 남편분은 30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셨는데 국민연금을 꽤 오래 성실하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약 95만 원을 받고 계세요. 아내분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오래 지내셨고 국민연금을 많이 못 넣으셔서 임의가입으로 몇 년 넣어두셨는데 지금 약 30만 원 받고 계시고요. 거기에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부부 합산으로 약 35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그래서 딱 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125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합치면 160만 원. 맞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기초연금이 그냥 무조건 다 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각각 그 80%인 26만 7,840원씩을 받아요. 합치면 53만 5,68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또 깎인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국민연금이 월 약 50만 2,21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열심히 많이 넣으신 분들 중에 정작 기초연금을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남편분 국민연금이 95만 원이라서 연계감액이 적용돼서 기초연금을 좀 덜 받는 거예요. 풀로 다 받으면 부부 합산 53만 5,680원인데 이 부분은 감액이 돼서 약 35만 원 정도만 받고 계시는 거고요. 아내분 국민연금이 30만 원이라 아내 쪽에서 기초연금이 좀 더 나오고 남편 쪽에서는 국민연금이 높아서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는 구조예요. 이게 복잡하죠? 맞아요, 복잡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이 되거든요. 나중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다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고 황당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준비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면 되고 담당자분이 다 안내해 주시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40.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돼요. 이 범위 안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 부부가 월 16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생활비가 160만 원이면 빠듯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8,600만 원 통장이에요. 이게 단순히 통장에 모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8,600만 원을 몇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세요. 우선 6천만 원은 1년에서 2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어요. 요즘 금리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연 3.5% 수준의 정기예금에 넣으시면 연간 약 21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약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2,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비상금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 두시고 나머지 1,600만 원은 노후에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다시 단기 예치해 두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연금 160만 원의 이자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더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약 177만 원에서 178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꽤 다르죠? 그렇죠?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이 사시는 집은 본인 소유라서 월세 부담이 없어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합쳐서 한 달에 약 20만 원 나오고요. 식비는 부부가 집에서 해 드시고 텃밭도 조금 하시면서 한 달 식비를 55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맞추고 계세요. 의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한 달 평균 약 10만 원 안팎이에요. 통신비는 두 분 합쳐서 약 5만 원, 경조사비나 손주들 용돈 등 기타 지출이 한 달 평균 20만 원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총 지출이 약 110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 나와요. 수입 177만 원에서 지출 115만 원 빼면 한 달에 약 60만 원 넘게 남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1년에 720만 원이 되고 5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8,600만 원짜리 통장이 더 불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안정적인 노후 구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부가 생활비를 이렇게 잘 맞추실 수 있는 데에는 65세 이후에 받는 각종 복지 혜택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몇천 원 아끼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쌓이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짚어볼게요. 일단 제일 많이 아시는 거 지하철 무임승차예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되면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요. 서울 1호선부터 9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다 포함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무임이 아니라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 교통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1회 기본요금이
지금 1,400원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 왕복하면 2,800원, 한 달 20일만 타도 5만 6천 원이에요. 1년이면 67만 2천 원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혜택이에요. 맞죠? 이 돈이 그냥 매달 내 통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버스는 좀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시내버스 무료는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시내버스는 65세 이상이라도 따로 무료 혜택이 없고요. 일부 지방 도시들은 달라요. 경북, 강원도, 전남 등 일부 지방 도시들은 시내버스를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운행하는 곳들이 있어요. 마을버스는 많은 지역에서 무료 또는 대폭 할인이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부가 사시는 경기도 소도시도 마을버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장 보러 가실 때나 동네 이동하실 때는 거의 교통비 제로예요. 자가용 유류비도 안 나가고 마을버스도 무료이고 지하철도 무료니까 두 분 교통비가 한 달에 거의 0원인 거예요. 도시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의료 혜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챙겨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틀니예요. 65세 이상이면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돼요. 예전에는 틀니 하나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씩 줄줄이 들어가던 게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훨씬 저렴해진 거예요. 완전 틀니 기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이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요. 이게 예전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이에요. 그리고 임플란트도 중요해요.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요. 임플란트 하나에 본인 부담금이 30%니까 병원마다 다르지만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가능해요. 일반 비급여로 하면 12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하는 거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이 부부 남편분도 작년에 임플란트 하나를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55만 원에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냥 했으면 150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거의 100만 원을 아낀 거잖아요. 이게 진짜 혜택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국가건강검진도 꼭 챙기셔야 해요. 65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료예요. 일반 건강검진뿐 아니라 암검진도 포함돼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폐암까지 연령에 따라 해당되는 암검진을 무료 또는 본인 부담 10%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민간 건강검진 센터 가면 기본 패키지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걸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면 너무 아쉬워요. 꼭 챙기셔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한테 안내 문자가 오거든요. 그 문자 받으시면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독감 예방접종도요. 65세 이상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으시면 되고요. 별도 비용 전혀 없어요. 요즘 독감 주사 맞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씩 하는데 이게 무료예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1회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이거 평생 한 번이에요.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보건소 가셔서 맞으세요. 건강 챙기는데 돈 거의 안 드는 구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65세 이상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공공형 일자리는 월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 27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받아요.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에 따라 더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참여를 통해 건강도 유지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이 부부도 아내분이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셔서 한 달에 27만 원을 추가로 받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부의 실질 월 수입이 연금 160만 원에 이자 18만 원에 활동비 27만 원 합치면 약 2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5만 원에서 115만 원 빼면 한 달에 거의 9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안정적인 노후예요. 지역 노인복지관 혜택도 정말 다양해요. 65세 이상이면 지역 노인복지관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무료예요. 서예, 노래교실, 운동 프로그램, 영어 회화, 컴퓨터 교육, 건강체조, 요가, 라인댄스 등등이요. 그리고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굉장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1,0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한 끼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20일 이용하시면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점심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부도 주 3회씩 복지관에 나가셔서 운동하고 식사하시거든요. 그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이자 사회생활이에요. 에너지 바우처도 꼭 챙기셔야 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전기, 가스, 지역 난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난방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2인 가구 여름 바우처가 29,000원, 겨울 바우처는 145,000원이에요. 이게 신청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분한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도와주세요. 주거급여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만약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입자분들은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주택 보유자이시더라도 집이 낡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선유지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 상태와 소득에 따라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정말 드물더라고요. 오래된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 꼭 알고 계세요. 보일러 교체, 지붕 수리, 단열 공사 같은 것들이 이걸로 해결이 돼요. 치매 안심센터도 꼭 알아두세요. 전국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도 있어요. 치매 가족교실, 가족상담, 쉼터 서비스 같은 게 다 여기서 나와요. 이게 나중에 정말 중요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치매 안심센터 등록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제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어요.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본인 부담률이 제가 급여는 15%, 시설 급여는 20%예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은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가족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자, 다시 통장 8,600만 원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있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해요. 요즘 물가 오르는 거 보시잖아요. 물가가 연 3%씩 오르면 지금 100만 원짜리 물건이 10년 후에는 134만 원이 돼요. 즉,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그냥 넣어두면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야 해요. 지금 이 부부처럼 정기예금 연 3.5% 정도라도 넣어두는 게 그냥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수시입출금 금리가 0.1%에서 0.2%인데 정기예금이 3.5%면 3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6천만 원 기준으로 1년에 210만 원 차이예요. 10년이면 2,100만 원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위험해요. 은퇴 후에는 원금 손실이 일어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주식이나 펀드에 큰 돈을 몰아넣으시는 어르신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제가 알던 한 분이 은퇴 후에 주식에 퇴직금 1억을 넣으셨는데 반 토막이 나서 5천만 원이 되셨거든요.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안 좋아지셔서 정말 힘드셨어요. 은퇴 후 자산 운용은 안전하게, 그리고 쓸 돈이랑 지킬 돈이랑 조금 늘릴 돈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비상금 1,000만 원은 언제든 뺄 수 있는 통장에, 6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1,600만 원은 단기 운용 형태로 관리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병원비라든가 집 수리비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상황인데 돈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고 이게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비상금을 따로 빼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조금씩 올라요. 이걸 연금액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에도 전년 대비 3.6% 인상됐어요. 지금 95만 원 받으시는 분이 물가 연동분만 더해도 10년 후에는 130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평생 나오고 매년 조금씩 오른다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한 안전망이에요. 이걸 미리 넣어두신 분들이 진짜 현명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아직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챙기시는 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쯤에서 복지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복지 신청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거든요. 내가 뭔가를 받는다는 게 좀 그래. 남들한테 미안하고 쑥스럽고. 이런 마음 정말 이해해요. 근데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예요. 평생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납부하면서 살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몰라서 못 챙기면 손해보는 거예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줘요. 요즘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있어서 신청하면 집으로 오셔서 혜택 조회해 주시기도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정보들 미리 알고 계시면 노후가 진짜 달라지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정보들을 계속 들고 올게요. 안경 혜택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의 경우에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청기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서 청각 장애 판정을 받으시면 보청기 구입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인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런 혜택 몰라서 비싸게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혜택도 짚고 갈게요. 만 65세 이상이면 지역 경로당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나 간식, 여러 오락 활동들도 무료나 초저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독거노인이 아니시더라도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되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 경로당들이 옛날처럼 그냥 앉아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67세 부부가 월 160만 원의 연금과 8,600만 원의 통장을 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쭉 말씀드렸어요.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국가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복지관,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까지 이게 다 국가에서 주는 건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는 거예요. 저 65세 이상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담당자분이 다 조회해 주시고 신청 방법도 안내해 주세요. 이 전화 한 통이 1년에 수십만 원, 어쩌면 수백만 원을 아끼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부처럼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있는 걸 얼마나 현명하게 쓰고 지키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분이 같이 장도 보고 같이 복지관도 가고 같이 산책도 하는 그 일상이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임의계속 가입과 연기연금 전략을 제대로 다뤄볼 거예요. 그것도 꼭 기대해 주세요.